안녕하십니까, 이슈포인트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에 관련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어요. 어느 매체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래서 지금 전세도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계속 내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기사는 아파트 경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많이 나오는데 그 경매로 나온 아파트에 대한 유찰률도 높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간단하게 풀어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무리 지어볼게요. 먼저 경제지가 대체로 이런 기사를 많이 씁니다. 뭐라고 했냐면, 미분양 주택 6개월째 감소, 특히 수도권은 급감이라는 겁니다. 6개월째 미분양된 주택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엄청나게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이 올해 1월에 12,000여 가구였는데 8월에 7,676가구로 37%나 급감했다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미분양 사업장의 완판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지들은 일단 집 거래가, 아파트 거래가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곧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니까 너네 혹시 집 사려면 지금 사야 돼. 지금이 그나마 미분양도 있는 때야. 완판되고 이러면 너네 예전 가격으로 더 이상 못 산다, 라는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는 어떤 기사가 있냐면, 최근 기사예요.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주 아니면 이번 주예요. 내 집 마련 꿈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목은 내 집 마련이라는 워딩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제목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거죠. 내 집 마련 꿈이 아니었다 그러면 아파트 값이 그만큼 떨어졌다, 저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6억 원에 산다, 뭐 10억 원에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 집 마련 꿈이 아니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값이 24주 연속 뜀박질을 하고 있다. 평균 매매가는 12억 원에 육박한다. 아파트 값이 12억 원까지 올랐는데 그래도 그나마 싸게 살 수 있는 게 6억대거든. 그게 지금 강북에 있어, 이러면서 소개를 하는 기사입니다. 24주 연속 아파트 값이 뛰었다는 게 이 기사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기사에 대해서, 기사마다 이 문장이 있잖아요. 그 문장이 가장 무게감 있는 문장이 맨 앞에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기사 배치를 할 때도. 그 기회가 되면 제가 그런 것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모두에 오는 문장이 가장 임팩트 있는 문장이기도 하고 그 기사 전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기사는 서울의 아파트 값이 24주 연속 뜀박질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디는 40억도 넘고 20억도 넘어, 강남 상구는 어마어마해, 아파트 거래가 굉장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북으로 가면 그나마 6억 원대 아파트 살 수 있다 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 빨리 사라는 겁니다. 아파트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곧 더 오를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 지금 사야 한다는 기사입니다. 즉 이런 기사들이 경제지를 중심으로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자, 반면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 증가. 아까랑 너무 다르죠?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 이게 어떤 신호를 보여주느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게 바로 집값 하락의 신호다. 집값이 하락했다는 거고, 이 추세로 가면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다른 기사인데, 자, 이 기사에 보면 여기도 첫 번째 문장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서울에서 경매에 넘겨지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반면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떨어지는 추세. 경매로 넘겨지는 아파트는 늘어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경매물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경매물이라고 하면 대체로 일반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나오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그 금액보다도 몇십 퍼센트나 싸게 나온 물건인데 그걸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경매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찰이 돼요. 낙찰이 안 되니까. 유찰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전 가격의 20%가량 낮아진 금액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것도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더 하락이 예상되느냐 이런 거죠. 그런 형국인데 아파트의 경매 진행 건수가 상승세랍니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올해 4월에 126건이던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5월에는 145건, 6월에는 159건, 7월에는 169건, 8월에는 190건, 9월에는 200건을 넘었습니다. 6개월 연속 증가세.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경매로 낙찰받을 시기가 아닌가 보다 하는 움직임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 한문도 부동산학과 교수 얘기를 좀 보려고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일단은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것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경기가 위축된 탓이 있다. 고금리 기조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집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갭 투자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물건들을 그냥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물건을 내놓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더 줄고, 그러니까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이렇게 지체되다 보니까 그냥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누가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다 막으려고 하는데 집값이 또 오른 게 있으니 그걸 놓치고 싶진 않고 붙잡고 있다가 결국에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경매량은 계속해서 늘고 경매에서 유찰되면 또 낮은 금액으로 또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현실적인 집값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가 제대로 될 거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상반된 기사 두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렸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전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집값이 형성된 것 같지는 않다가 제 생각입니다. 다음번에도 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좀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이 눈에 띈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